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회원 여러분들에게 정렬입니다. 오늘 3월 25일 현재 시각은 9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좀 늦었어요. 자,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두산중공업입니다. 구독번호 0340-2016. 조금 싸합니다. 좀 이게 제가 확실하게 조정받을 겁니다.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, 뭔가 좀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,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, 좀 어중간한 이 위치가, 뭐랄까, 어중간해서 좀 싸웠다고 할까요?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, 좀 이어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, 일단, 뭐 BHI 그리고 부성파워텍 이 한양이 다른 종목들은 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 얘네들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좀 멈칫했어요. 약간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고 멈칫하고 있죠. 약간 두산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두산이 블록딜이 나왔었죠. 나와서 어제는 블록딜이 나온 날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, 오늘은, 살짝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줬습니다. 긍정적인 부분들은 거래량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. 거래량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, 낙폭을 확대가 될지 안 될지, 그런 부분들은,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, 일단 그런 것들은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지, 방향성 결정되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자고요. 수급은 나쁘지 않네요. 외국인들을 좀 매도를 했지만 어제 매수한 거 저가 매수 기회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게 드리긴 했었는데 어제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. 외국인이랑 기관이랑. 근데 오늘은 조금 덜어냈죠.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좀 탄 것 같아요. 약간 이 10만 원대까지 공간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조정 보이고 다시 반등 나오는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자,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. 두산중공업은 블록딜을 한 건 아니니까 갭이 툭 떨어지면서 반등은 나왔어요. 일단은 낙폭은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됐습니다. 낙폭은 제가 일단 두산중공업은 적어도 좀 제한적일 겁니다. 여기에 따른 이제 파급력은 영향은 크진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예상을 좀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일단은 맞추긴 했었죠. 반등은 일단 나왔어요. 20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죠. 근데 이걸 좀, 뭐라고 해야 될까. 이 BHC처럼 좀 뚫어줄 것이냐. 얘는 차라리 뚫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여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, 차라리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물량 소화 가능들을 좀 거쳤으면, 고개가 점점 들어 올라가고 힘이 좀 유지가 되고 있네? 약간 이렇게 좀 볼 텐데,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돌파를 하다가 차익 실현, 이게 두산의 움직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, 경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고개를 살짝 힘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는 성에는 좀 안 찹니다. 지금 상황이.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거의 뭐 주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을 좀 못 쓰고 있다. 자, 이런 상황들이 조금 쎄합니다. 싸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1선 이탈할까 근데 저도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 갭을 메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꾸진 않았어요. 저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.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기분 탓. 제가 괜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. 단순히 그냥 느낌이에요. 느낌. 촉이라고 할게요. 뭐, 촉을 얘기를 하냐라고 욕하셔도, 뭐,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죠. 자, 매매 비중,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. 많이 좀 왔다 갔다, 최근 근래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뭔가 소식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보통 이럴 때 보통 이런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뚫으면은 뭔가 호재가 나오거나, 이탈하면은 뭔가 악재가 좀 나오더라. 약간 경험이라고 할까요? 확실하진 않은데, 두산 이후기 얘는 오히려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. 두산만 블록딜 때문에 살짝 출렁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두산중공업이 두산에 영향을 좀 안 받은 건 아닌데 뭐 양봉이랑 음봉이랑 방향성은 일치되는데 변동폭은 영향을 좀 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수급이 조금 애매해요. 두산으로 다 몰렸나? 두산으로 몰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
좀 그렇습니다. 단기적으로 두산에 몰렸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두산중공업 요즘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. SMR로 새로운 도약을 나선다. 좀 약간 이런 뭐 이전에도 그랬었지만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? 단순히 제 촉이었으면은 이제 안 맞는 촉이었으면은 좋겠는데 약간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오늘 좀 문득 들어가지고 SMR로 새로운 도약 나섰다. 그냥 음봉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. 지난달 채권단과 관리 졸업으로 위기 탈출한 두산중공업 소형 모듈 원전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. 물론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. 왜냐면은 수소하고 원전, 소형 모듈까지 이 기술에 대한 시너지 그리고 물론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도 체코 원전 수주를 받기 위해서 입찰을 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한번 출렁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체코 원전에서 입찰을 했다. 만약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그 전에 반영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기대감들이 아니면 그런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를 배제하고 단기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수주를 받냐 안 받냐 입찰을 한 다음에 수주를 따내느냐 안 내느냐 그 여부들이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상황 단기적인 부분들 여기 좀 달렸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. 자 그리고 사우디 주단조 공장 첫사 이게 아싸리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 말이죠.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나와주면은 조금씩 개선이 되겠구나. 뭐 원전 이거 배제하고라도 뭐 기대감들이 좀 이거 여러 가지 아니더라도 지금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.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있다 보니까 약간 이걸 좀 기다리는 움직임들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.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제가 조금 불안한 어제는 제가 브리핑을 안 드렸었고 반등 나왔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매물이 좀 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왠지 조금 좀 불안하다. 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21선 조정을 받으면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 이 부분들을 뚫어주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길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BHI 얘처럼 이렇게 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 속에서 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우린 지금 이 차트를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. BHI처럼 고점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고점을 뚫어주지 못하고 21선에 이탈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한들 입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보고 다 필요 없어요.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수주를 받는 것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뭐 차트고 뭐 시총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그 전에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차익 실현 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에서 수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거품론이 살짝 있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 거품이 낀 건 아니니까. 그래요. 물론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에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421원 일주당 순이익에서 대충 22,150원 계산을 해보면 PER이 50배 정도 수준이 되네요. 50배 정도. 50배 정도 수준이면은 뭐 살짝 거품은 살짝 끼어 있는 수준들인데 뭐 이걸 뭐 거품이라고 약간 딱 이 정도? 이걸 거품이라고 할 수 있냐? 나중에 뭐 실적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 뭐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는데 이걸 거품이라고 할까? 필요까지 있을까? 라고 할 수 있는 정도? 거품론이 없진 않지만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. 상대적으로 오늘 이틀 어제는 제가 브리핑을 안 드리고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는 내용들인데 조금 저도 이제 좀 성이 안 차는 내용들이네요. 좀
애매하게 전반적으로 애매하게 브리핑을 드려가지고 뭐 움직임들 좀 더 보고 오늘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비중이 좀 높았으니까 움직임들 조금만 더 보고 저도 이제 줏대를 좀 잡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. 그냥 오늘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싸한가 보다 뭐 뚫어주면 되지 약간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FOMC가 지나고 시장에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시장이 좀 꺾일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 뭐 개선된 건 없어요. FOMC가 끝나고 시장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. 기술적인 반등들이죠. 기술적인 반등들인데 일단은 뭐 달러도 계속 반등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화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. 외국인 수급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FOMC가 끝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정책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반등이 나왔다.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반등이 나왔다.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다음 달부터는 FOMC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 발언들도 오늘 이제 주말간에 나오고 이제 끝이에요. 끝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옥석가리기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. 원자재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종목들, 그리고 실적이 견고한 종목들, 뭐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집중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옥석가리기를 보이면서 시장이 또 반등이 나올지 돌파를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원유 뭐 우리 국내 증시에 안 좋은 내용들이 개선된 건 없기 때문에 살짝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저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인가 봐요. 자, 정리를 좀 그렇게 할게요. 자,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